제가 최근에 통근하고요, 투출하고요, 투관에 대해서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었어요. 통근하고요, 투출하고 투관이 조금씩 달라요. 기준이 되는 게. 통근은 천간을 기준으로 지지를 봤을 때 지지나 또는 지장간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는 거고요. 투출이나 투관은 지지나 지장간을 기준으로 천간을 봤을 때, 지지를 기준으로 천간을 봤을 때 어떤 간지가 튀어 올랐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투출 같은 경우는 오행도 같고, 오행만 같으면 돼요. 음양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투관은 음양하고요, 오행이 모두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많이 헷갈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근하고 투출하고 투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어설프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좀 많이 없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똑같이 병화일간인데요, 이 위에 있는 사주는 병화일간인데 지지에 뿌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통근이 된 간지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병화의 특성이 거의 안 드러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주는요, 일간 병화가 오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통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여시동으로 병호라고 하는 일주가 딱 구성이 되는데, 이러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수가 본인을 극한다 하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죠. 이래서 투출이나 투관, 통근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주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시간에 있는 간목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많이 힘겨워 보이지 않나요? 왜일까요? 거의 고립됐기 때문이죠. 고립. 금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게다가 갑경쟁충도 있고, 이러면 간목에 대한 부정성이 커집니다. 간목에 대한 부정성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뭐냐면 오행과 관련 있는 신체 부위가 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상 좀 불리함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간목이 편재잖아요. 그럼 편재의 속성이 잘 안 드러나요. 부정적인 쪽으로 드러나거나, 예를 들어서 한탕주의, 몰빵하는 성향, 또는 친구들하고 뭐 할 때마다 내기를 한다거나, 또는 친구들의 그 교우 관계가 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재가 네트워크를 상징하니까. 세 번째는요, 이제 육신적인 속성이에요. 남성 입장에서는 편재를 보통 배우자라고 칭하죠. 근데 이제 물론 육친은 저는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아내의 사주를 직접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글자가 고립이 되면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육신적으로 좀 불리함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근이나 투관이나 투출을 왜 알아야 되냐면, 간지가 고립됐는지 아닌지, 또는 간지의 힘,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에 꼭 필요한 게 통근이나 투관이나 투출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연간하고요, 월간에 있는 무토는 어때요? 뿌리가 튼튼하죠. 이 오중기토에 뿌리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월간 무토는 오중기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월간 무토가 월지에 통근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죠. 또는 지지를 기준으로 천간을 볼 때는 오중기토가 월간에 무토로 투출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사주에서 고립된 게 뭐죠? 임수잖아요. 왜? 임수는 금생수가 돼 있기는 한데 100% 고립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지나 지장간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면 임수하고 관련된, 식신하고 관련된 부정성이 좀 크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통근을 또는 투관이나 투출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오행의 상태를 살피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원국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연간에 있는 개수가 거의 고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사화 안에 지장간으로 경금이 있죠. 그래서 경금이 수원지 역할을 아주 미세하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거의 고립된 양상이거든요. 정계충 때문에. 이러면 좀 심하게 말하면 개수가 거의 뒤진 거랑 똑같아요. 근데 만약 이 개수가 일지에 뿌리를 내린다면, 일지가 축토거나 진토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수가 고립일까요? 아니에요. 충이 돼 있다고 해도 고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통근이나 투관 투출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피기에 이런 개념들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사주를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 사주, 밑에 사주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주인데요. 연간에 있는 개수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연간에 있는 개수. 이 1번 사주, 위에 있는 사주하고 밑에 있는 2번 사주, 얘도 연간이 개수로 돼 있죠. 뭐만 다르냐면 지금 연지만 다릅니다. 1번 사주는 연지가 축토고 2번 사주는 연지가 사화예요. 근데 여기에서 연간에 있는 개수가 비교적 자기 목소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몇 번 사주일까요? 위의 사주일까요? 밑에 사주일까요? 이 첫 번째 사주는요, 연간에 있는 개수가 연지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천간에 있는 개수가 연지 축중 개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되게 튼튼합니다. 밑에 있는 사주는요, 개수가 엄청 멀리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 진중 개수에 뿌리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연간에 있는 개수가
튼튼한 사주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위에 있는 사주가 정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놔볼게요. 사주가 되게 작게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왼쪽에 있는 사주는요, 되게 유명한 고서에 나오는, 우리로 치면 도지사까지 오른 어떤 유명한 공무원의 명식이고요. 오른쪽 사주는 적천수 천미라고 하는 명리학 고서를 쓴 임철초의 사주입니다. 임철초가 본인 사주하고 이 도지사가 된 사람의 사주를 같이 책에다가 써놓고 뭐라고 했냐면, 내 사주에 있는 연간 개수는 지지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무게합파 때문에 얘가 거의 증발해버려서 내 사주는 화가 너무 뜨거워진 대린 사주가 됐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이 되지 못했고 호구지책으로 명리학을 공부해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았을 뿐이다 라고 자기 인생을 비하를 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주는 임철초가 말하길 연간에 있는 개수가 연지 축토를 만나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지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근의 힘입니다. 글자 하나가 뒤졌냐 안 뒤졌냐,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를 통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살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연간에 있는 개수는요, 시지 진중 개수의 뿌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무게합 때문에 거의 개수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오른쪽 사주가요. 그리고 이 임철초 사주를 제가 좀 자세히 보면요, 여긴 제가 안 적어놨는데 임철초가 어렸을 때 거의 20년 갑인을묘대운 오고, 그 다음에 화 계속 이런 식으로 목하고 화가 거의 40년 동안 간여지동으로 와요. 대운이 갑인, 을묘, 병진, 정사로 왔던가 아무튼 그럴 것 같은데, 대운이 40년 동안 목하고 화로 흐르니까 본인이 결국엔 집에 불이 나가지고 가업도 없어지고 형제들은 다 아파가지고 일찍 죽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통근의 힘이에요. 통근의 힘. 글자 하나 차이지만. 그래서 통근하고 투간 투출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주 구조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연간 개수를 보면요, 얘도 거의 고립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얘는 100% 고립은 아니에요. 왜? 진중 개수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자기 목소리를 그래도 드러냅니다. 월간에 있는 병화는 화생토로 많이 기운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다행히 약간 젖은 나무긴 하지만 묘목이 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지에 뿌리를 천간이 내리고 있냐 없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고립이 됐냐 안 됐냐를 살필 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연지 신금하고 일지 자수가 합을 해요. 신자합. 물론 연지하고 월지가 인신충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신자합의 영향도 없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금은 원래는 자수가 없었으면 고립이에요. 그래서 얘는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인신충 때문에 깨졌어야 됐는데 자수 때문에 신자합을 해서 충으로부터 벗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때는 통근, 투간, 투출을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연간하고요, 월간 좀 바꿔볼게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데, 연간하고 시지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이런 거는 서로 투간 투출을 하고 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서 사주 구조에 따라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가 가까운 것들끼리 서로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의 작용도 함께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합이 돼가지고 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지 자체의 속성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지에 있는 인목은 너무 수로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안 썩습니다. 왜? 인목은 적천수에서 말하길 수탄기호니까. 수탄기호, 화치승용. 적천수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죠. 사주에 수가 너무 넘치면 인목이 와서, 호랑이가 와서 물을 쫙 빼가야 되고, 사주에 불이 넘치면 용이 와서, 이 용이 진토거든요? 불을 다 빼가야 된다. 인목은요,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걸 다 흡수합니다. 이게 만약에 묘목이었으면 뒤졌을 거예요. 근데 인목이라서 수를 다 빼갑니다. 괜찮아요? 네. 이건 썩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간지의 속성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고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피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구조도요, 원래는 이게 병화가 아니고 정화였으면 아마 목다화식이 됐을 겁니다. 목다화식. 목이 너무 많으니까 불이 꺼지는 양상? 네. 그래서 강우람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8글자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대운하고 세운은 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지의 속성도 다 보셔야 되고, 지지를 기준으로 천간도 보고, 천간을 기준으로 지지도 보고, 그리고 거리도 보셔야 됩니다. 거리도. 그리고 충하고 합도 보셔야 되고요. 원국 플러스 대운하고 세운도 같이 놓고 볼 때 여기에서도 투간 투출, 통근을 보고 또 충과 합의 양상을 함께 살펴야겠죠. 형의 양상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주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이거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주거든요. 일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주를 보지만 실은 이 글자 8개가 다 납니다. 나. 그래서 어떤 오행이 하나 고립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요.
십성의 작용력이 안 드러나거나 부정성이 커지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간이나 투출, 통근 이런 개념들을 잘 숙지하시고 거리에 따라서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셔야 됩니다. 재나 관 같은 길신이 통근하지 못하고 지장간에만 숨어있는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재나 관은 길신이라고 일단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사형신, 사길신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저는 인정하진 않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나 관이 지장간에만 숨어있으면 옛날에는 되게 길하게 봤어요. 대신 충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지장간에만 잘 숨겨져 있으면 오히려 그거를 더 잘 쓸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편재가 지장간에만 있는 거랑 정재가 지장간에만 있는 거랑 두 개가 다릅니다. 편재는 그냥 천간에 떠 있는 걸 더 길하게 봤고요. 정재는 지장간에 숨겨져 있는 걸 더 길하게 봤어요. 왜? 정재는 차곡차곡 모으는 재산인데 이게 남들에게 밝혀지면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본 거고, 편재는 왜 그러면 드러나는 게 좋냐? 그래서 우리가 편재는 아예 딱 그 시상 일이 편재격이라고 시간 위에 딱 있으면 제일 아름답다 했거든요. 그게 밑에 통근이 돼 있으면. 왜? 편재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도 의미하죠. 그리고 편재는 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물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보더라도 내가 이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넓게 쓸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해석이 다릅니다. 잠재력이 있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것은 없음에 가깝기도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운하고 세운에서 지장간에만 있는 것들이 천간으로 투출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엄청나게 강해져요. 예를 들까요? 병호일주 같은 경우에 원국에 식상이 없어도 대부분 말 잘해요. 왜? 오화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토가 있잖아요. 오화 안에 기토가. 근데 병호일주 원국에 토가 없어도요, 대부분 말 잘합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뜨면 이제 말로 사람 잡죠. 말 엄청 잘하죠. 네. 지장간에만 숨겨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기도 해요.